예, 국민 배우 이순재 씨 향년 91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죠. 고인의 빈소에는 많은 동료, 후배, 연예인들이 찾았습니다. 늦은 밤까지도요. 예능 꽃보다 할배를 비롯해서 연극 무대를 함께했던 배우들이 찾아와서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웃으셔야죠. 예, 영정사진수록 환하게. 그냥 확 그대를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바빠 보여요. 바쁘겠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나 아무도 몰라. 살아있을 때 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자기만 잘 버티면 쫓겨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잘 마무리 잘 해야죠. 뭐 끝까지 할 겁니다. 안 믿었어요, 너.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려고 해요. 아, 왜 그냥 얘기도 없이 빨리 가요? 제가 롬보를 형이 95살까지 하면은 나도 95살까지 연기할 거다고 약속 못 지키고 가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뭐 고스톱 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편하게 가세요. 고스톱 좋아하시니까. 좋은 데 가셔서 연극 많이 하시고 저도 꼭 갈 테니까 그냥 거기서 봬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다시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예, 홍정석 기자. 큰 형님 애도한 꽃보다 할배. 어제 많이들 오셨어요. 박근영 배우, 백일섭 배우, 신구 배우. 백일섭 배우도 1944년생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꽃보다 할배에 나왔던 출연진 중에서는 막내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95세까지 함께 연기하기로 해놓고 저렇게 떠나서 너무 안타깝다. 천국에 가서 고스톱 칠 사람도 있을 테니까 천국에서 좀 많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참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꽃보다 할배에서 이순재 씨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맏형이셨습니다. 1934년생이고 거기서 이제 2살 어리신 분이 신구 씨고 그다음에 이제 4살 어린 분이 박근영 씨, 또 4살 어린 분이 백일섭 씨. 예.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지만 그때 가장 맏형이신데 앞장서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교통 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쭉 앞서가시는 모습에 직진순재 이런 별명이 붙었었는데 예. 지금 백일섭 씨 정말 친형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내가 맏형 떠나보내면서 사실 울먹하는 그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천국에 가면은 고스톱 칠 뭐 이제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연극 무대로 1956년에 데뷔해서 그다음에 1965년에 TBC가 개국할 때 함께 개국을 준비했던 개국 멤버들이 예. 6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순재 씨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낙훈 선생 계셨고 오영경 선생도 계셨고 아, 오영경 선생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김동훈 선생, 김성옥 선생. 이 김성옥 선생은 또 손숙 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김순철 선생 이렇게 다 계셨는데 사실은 나이가 더 어린 동생들이 5명이 다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맏형이 이순재 씨가 지금 그 6인방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형하고 헤어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형 여기서 가면 거기 또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들 있겠지, 동생들이 있겠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 지금 저는 이 백일섭 씨뿐 아니라 뭐 선배, 후배 할 거 없이 가수, 뭐 탤런트 다 할 거 없이 그리고 이 전 국민들도 많이 크게 이순재 씨의 너무 좋은 연기에 한때 울었고 한때 웃었고 이렇게 신세를 졌었기 예. 때문에 다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천국에 가서 연극하세요. 아니면 고스톱 치세요. 편히 예. 쉬세요. 아프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남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화면으로 많은 동료, 후배,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는 박경림 씨, 방송인 박경림 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뭐 유재석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빈소를 찾았다고 하네요. 송승헌 씨 모습도 보이고요. 꽃할배 동생들을 응원했던
큰형님. 사실 신구 씨가 나이는 2살 어리지만 심부전을 앓고 있어서 심장 박동기도 삽입하고 그래서 오히려 형님이 동생의 건강을 더 염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꽃보다 할배 할 때 보면요. 가장 막내인 백일섭 씨가 제일 못 걸었어요. 아. 일찍 지쳤고. 근데 이순재 씨는 늘 직진 순재는 그렇게 지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고 거기다가 이 신구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2살 동생이지만 이 연극하면서 이 신부전 오셔서 심장 박동기도 삽입하고 이런 결국은 털고 일어나셨지만 그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맏형인 이순재 선생님은 더 건강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이 이제 리어왕이라는 연극을 예.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도 거의 뭐 200분 길이의 이 엄청난 연극의 대사도 다 외우시고 진짜 이러다 대단해요.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손숙 씨 말하셨지만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이 대발이 아빠라든가 대발이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그 전 예전에 1982년 드라마 풍운에서 대원군 역할, 대원이대감 대원군 역할하는 이 목소리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까랑까랑하시고 깐깐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술도 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몸에도 군살이 없으셨어요. 평상시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더 정말 오래 우리 예.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고 이순재 선생에게는 금관 문화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예술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에게 주는 상이죠. 훈장이죠. 윤여정 씨가 2021년 받았고요. 이정재 씨가 2022년 받았고 이번이 3번째라고 합니다. 이순재 선생은 TV 방송 대상도 90이 다 돼서 작년에야 받았죠.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 결국 승자. 늦었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저렇게 영정사진에서처럼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병실에서도요. 워낙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절대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죠. 사실 몸이 아프면 다 만사가 다 귀찮을 판한데 힘든 중에도 병실에서 끝까지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은 모습이셨다. 틈날 때마다 대본 연습하는 것을 의료진까지 다 알더라. 얼마나 열심히 복귀를 원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요? 자,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특별히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확인하시죠. 내가 6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60을 되었지. 무용했지. 그쵸. 무용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딱 자기 끝내버렸어. 저희 나이까지 살다 보니까 역시 내 옆에는 마누라밖에 없구나. 날 지켜줄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고 내가 지켜줄 사람은 또 집사람밖에 없구나. 이걸 새삼 느낀다고. 예. 마지막 옷은 13가지 수의, 박술려 한복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입혔다고 합니다. 입관식에. 예. 지난해부터 힘들어하셨고 사모님께서 약 1년 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자리에서 수의를 부탁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다. 수의를 미리 준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박술려 디자이너 너무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죠. 몇 년 전에 건강하셨을 때 박술려 디자이너의 한복을 입고 촬영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술려 디자이너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배우들한테 한복을 지어주면 입어야 될 것, 챙겨야 될 것이 많아서 버선을 신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신어야지 하면서 너무나 흔쾌하게 신어주시고 자신의 옷을 잘 표현하면서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인연으로 이 원로 배우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뭐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어느 정도 연세 드시면 영정사진도 미리 찍어 놓으시고 뭐 수의도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원로 배우들의 이 수의가 몇 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술려 디자이너에게
그 유족들,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의 아내분께서 우리 남편이 나중에 소천할 때는 당신의 옷을 지어 입히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전하셨기 때문에 예. 몇 년 전부터 차근히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관식에 사용될 이 수의가 총 13가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조끼,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소낭, 손싸개, 버선 이런 여러 가지 이 예. 구성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입관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마지막에 이 고인에게 예를 다하기 위해서 고인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그리고 이 수의를 입혀드리고 예. 그거를 아주 가까운 직계 가족들이 그 영안실로 들어가서 그 염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때 보는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박술래 디자이너가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수의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전통적으로 마지막 길에 입혀드리는 예를 다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홍 기자, 조금 전에 이순재 배우가 생전에 얘기하셨지만 날 지켜줄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구나.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배우자에 대한 애틋함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더 그랬나 봐요. 사실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병상에서 대본을 손에 들고 계셨다. 이거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시던 행동대로 한 거거든요. 예. 뭐냐면 이순재 선생님은 대본 못 외우는 사람 배우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늘 대본을 외우시고 늘 캐릭터를 연구하시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집에서 누가 밥을 먹는지 우리 집에 쌀은 지금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쌀 살 돈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께서 무용하셨잖아요. 이대에서 무용 전공하신 이 분께서 나도 예술 해봐서 예술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말하자면 이 남편 이순재와 아이 3명까지를 4명을 지금 본인이 책임지고 부양하고 키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 내조 속에서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무용을 하셨는데 만둣집을 하셨네요. 그 이제 말하자면 정말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출연료가 많지 않고 언제 또 들어올지 예. 모르는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내조를 하셨던 거고 이제 그거를 이순재 선생님께서 나이 들수록 더 눈에 보이는 거죠. 예. 아내의 헌신, 내가 지금 이렇게 연기 잘하게 된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내의 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마누라밖에 없고 너 내가 지켜줄 사람도 마누라밖에 없구나.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애틋하셨을까요? 1년 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배우 이순재 선생님, 후배 연기자들에게는 엄격한 선배였습니다. 내가 파멸인 영화를 봤어요. 최민식 씨의 열연은 더 말할 거 없고 그 김군 씨 같은 경우도 참 잘한다. 스탠바이를 얼마나 잘하나. 보면 내가 그 구체적으로 봤던 친구가 베토벤 바이러스 때 김명민 군이에요. 대사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왔다. 근데 다른 친구 하나가 맨날 늦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요즘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권위를 내세울 걸 시기가 아니에요. 또 거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지붕 뚫고 할기에 나왔던 우리 진진이라고 지금 24살짜리예요. 예. 근데 잘해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뒷받침만 해주면 얼마든지 글로벌 스타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갖고 온 데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른 행사하려고 들지 마라. 2가지 메시지가 있네요. 꼰대가 너무 이렇게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 하지만 배우라면 발음이든 연기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저 말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순재 선생의 삶과 저게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순재 선생께서는 후배들을 가르칠 때 지금도 들어보지만 저 나이 드신 분의 딕션이 굉장히 정확하고 딱 떨어지는 발음을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같은 정씨를 쓰더라도 고물의 정자는 단음으로 나라 정자는 장음으로 쓰는 그 모범을 보였고 후배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광고해주면 안 들어오지 하면 야 대본이나 똑바로 먼저 해라 이렇게 강렬한 충고도 하실 수 있었고 예.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됐고 나중에 너희 아들과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배우였는데 너의 대표작은 무엇이었는지 그 질문을 받을 자세로 배역에 임해라. 그리고 절대 후배들의 배역을 탐하지 않았고 저는 저 말씀이 꼰대가 되지 말라는 저 말씀을 스스로 몸소 실천하신 분이고 그렇게 자신이 먼저 배우로서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이루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TBC를 열었던 6명 그 6인방 분들이 모여서 다른 걸 하신 게 아니고요. 국어 사전을 펴놓고 함께 화수를 연구하셨습니다. 하하하. 그 시작부터 연극 무대에서 텔레비전으로 옮겨오고 사실 그때는요 드라마도 생방송이었습니다. 예. 안방에서 마루 건너방 넘어가는데 그 칸막이 세트장이 다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고 NG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해서 국어사전 펼쳐놓고 화수를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배우들끼리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그 기본이 오셨습니다. 예. 내일 마지막 길 가시죠. 이 배웅하는 길에는요. 같은 드라마에서 아들 역할을 했었죠. 정보석 배우가 사회를 맡고요. 배우 김영철 씨, 그다음에 하지원 씨가 추도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 가족장으로 더 크게 할 수도 있었는데 가족들의 요청,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간소하게. 보통 또 이런 대배우가 가시면 어떤 특정 방송사를 주변을 도는 그런 노제도 하는데 노제 등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도 아주 간소하게 이렇게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우 하지원 씨가 어떤 인연이 있나 했더니 홍준성 기자 좀 매우 각별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원 씨가 사실 더킹 투 하츠라는 드라마를 이순재 선배님과 연기를 했는데 뭐 그 전부터도 존경을 했지만 너무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께서 평생 없었는데 팬클럽이 없었는데 그 느지막이 팬클럽을 만드실 때 내가 배우로서가 아니라 그냥 팬으로서 회장 맡고 싶다 해서 이제 맡았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이순재 선생의 이 장례는 뭐 대한민국 연극인장으로 해도 되고요. 연기자 협회에서 그 협회장으로 해도 되고 대중문화 예술인장으로 해도 예. 되고 왜냐하면은 연극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장으로 하시는 분에서 이순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냥 어떤 연기 철학, 성실하고 검소한 정말 딱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서 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음이나 또 대사가 아니죠. 원고, 이 숙지가 과연 내가 이순재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순재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더 멋진 연기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